안녕하세요. 주간 농사정보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입니다. 마늘, 양파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 웃거름을 주도록 하고 생육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하여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형 비료를 직접 살포해주는 대신 물에 녹여 물비료를 만들어주면 비료의 손실도 방지되고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언 피해 방지를 위해 비닐을 씌운 곳은 피복제를 제거하면서 1차 웃거름을 줍니다.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장에서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 서리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땅에 잘 눌러주고 뿌리가 완전히 묻히도록 흙 덮기를 실시합니다. 잡초우 발생이 많으면 양파 수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제초해 주도록 하고 작업 시에는 뿌리나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한지역 마늘은 잎이 10 내지 15cm 정도 자랐을 때 맑고 따뜻한 날 2, 3일 전에 구멍을 내어 순화시킨 후 비닐 밖으로 꺼내줍니다. 연약하게 자란 포장이나 물빠짐이 불량한 곳에서 녹균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 무렵 강우가 유래라도 있을 경우 등록약제로 방제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해 주십시오. 흑색 썩음 균행병은 아랫잎부터 황갈색으로 변하며 구근에 흰 균사가 발생하여 껍질이 검게 변하면서 물러 썩는 병으로 지상부 전체가 시들어 노랗게 말라버립니다. 습한 토양에서 피해가 크므로 물빠짐 관리와 함께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은 마늘 흑색 썩음 균핵병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양파의 흑색 썩음 균핵병에 감염된 포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추입니다. 육묘 중기는 본잎이 2 내지 3매 정도 나와 묘가 왕성하게 발육하는 단계로 균형적인 생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 광합성을 촉진하고 양분 전류가 합리적으로 일어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과실이 달리는 마디 부위가 상승하고 꽃수가 감소하며 꽃의 소질이 떨어지므로 육묘 기간 중 햇빛을 충분하게 받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보온 위주로 관리하면 고온 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대낮에 환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온기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뿌리 밑까지 흠뻑 젖도록 주어야 온상대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묘 중 저온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응급처치로 요소 0.3%액을 입에 뿌려주어 생육을 회복시킵니다. 봄배추입니다. 모기르기 후기에 비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므로 아주 심기 약 일주일 전부터 요소 0.1%액을 2, 3일 간격으로 뿌려주어 생육을 촉진시킵니다. 물 주는 시기는 가장자리 모가 약간 시들어 보일 때 충분한 양의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모가 웃자라기 쉬우므로 주의합니다. 육묘상의 온도를 최저 13도씨 이상으로 관리하여 추대를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채소입니다.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제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덮어서 보온력을 높여줍니다. 낮에는 환기를 알맞게 하여 과습을 예방하시고 CO2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물주기는 오전 중에 주도록 하고 하우스 안의 습도가 높지 않도록 환기 관리를 실시해 주십시오. 화재 예방입니다. 일상 점검을 통한 화재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온실 화재는 전기와 화기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기, 보일러, 전선, 유류 배관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입니다. 좋은 묘목 선택 요령은 과수는 영년생 작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묘목의 선택은 과원 경영의 성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과는 품종이 정확해야 합니다. 대목은 작은으로 잔뿌리가 많고 심을 토양에 알맞아야 합니다. 바이러스 등 병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마디가 굵고 짧으며 충실한 잎눈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식 후 토양이 안정된 상태에서 대목을 15-20cm 정도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전목 부위 위쪽 10cm 위치에 줄기 직경이 11mm 이상이면 적합합니다. 전목 부위에서 40cm 윗부분부터 길이 30-60cm 측지가 10개 이상 발육된 묘목이면 좋습니다. 측지는 분지 각도가 넓고 세력이 너무 강하지 않으며 공간적으로 골고루 위치하면 좋습니다. 배는 영년생 작물로서 품종이 정확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게 되므로 정확한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의 절단면이 적고 발달이 좋고 생기가 있으며 나무 껍질은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뿌리가 많이 상하지 않게 잘 굴치된 묘목을 선택하여 포장이나 수송 시 잎눈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디가 굵고 짧으며 충실한 잎눈이 잘 붙어있는 묘목, 웃자란 묘목은 제식 후 가지 발생이 적고 겨울철 동해나 건조에 약하여 고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병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묘목에 발생하기 쉬운 병해충은 날개무늬병, 뿌리혹병, 검은별 무늬병, 깍지벌레류 등이 있습니다. 포도입니다. 품종과 대목이 확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가 굵고 마디 사이가 짧으며 충실하고 웃자라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고 뿌리가 많고 곱게 뻗은 것, 굵은 뿌리와 잔뿌리가 적당히 섞였으며 2단 또는 3단 뿌리가 아니고 최하부의 뿌리가 발생한 것이 좋습니다. 건조되지 않고 병해충에 피해가 없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전목면은 전목부가 잘 접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복숭아입니다. 동해 피해에 강한 품종, 즉 기상환경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시고 뿌리 혹병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고 잔뿌리가 많이 살아있는 묘목을 선정하시고 꽃가루가 없는 품종은 반드시 수분수 품종을 함께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입니다. 전목부 직경이 1.2cm 이상으로 굵으며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고 눈이 충실한 것을 골라주시고 고든 뿌리와 함께 겹뿌리와 잔뿌리가 많아야 하며 뿌리의 절단면은 변색되지 않은 싱싱한 상태의 것이 좋습니다. 일찍 캐내어 가식기간이 길었거나 가식 횟수가 많은 묘목이나 특별한 포장 없이 먼 거리를 운반하는 묘목은 뿌리가 괴사하거나 활력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탄저병이나 검은별 무늬병, 뿌리 혹병 등에 걸리지 않는 것을 선정하십시오. 묘목 심기입니다. 묘목은 낙엽이 진 후 땅이 얼기 전에 심는 가을 심기와 이듬해 봄에 땅이 풀린 다음 심는 봄 심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봄에 심는 것이 원피해 등을 줄일 수가 있으며 봄 심기는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인 이른 봄에 토양이 해빙되면 즉시 심어야 하는데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는 심는 것이 좋습니다. 심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발화가 더디고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도 불량해집니다. 봄에 심는 경우 뿌리가 흙과 잘 밀착되도록 하고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고 물을 10-20ml 준 다음 물이 흡수된 후 폭토해야 생육이 좋아집니다. 심는 거리는 과종, 토양의 비옥도, 품종의 수세, 나무 모양 및 전정 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양이 비옥하고 수세가 강한 품종일수록 심는 거리를 넓히고 척박한 토양이나 수세가 약한 품종일 경우에는 좁혀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동계 전정 시
준수사항입니다. 과수, 화상병 등 주요 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병해충 등으로 오염된 흙이 작업자의 신발 등의 매개로 인하여 기존 오염되지 않은 과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변 과수원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사용한 전정가위는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에 다른 나무를 전정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과원마다 전정가위를 따로 구비하여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농작업을 하는 사람의 과수원 출입 시 작업 도구를 반드시 소독해 주십시오. 복숭아 동해 피해 사후 관리 대책입니다. 지재부, 숲이 상태와 피해 정도에 따라 회복 정도를 파악하시고 숲이 대부분 갈변된 경우 피해가 심한 나무는 묘목을 다시 식재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숲이 일부 갈변 또는 파열된 경우 피해가 적은 나무는 파열 부위를 밴딩으로 감아 주십시오. 주간부, 숲의 동해 피해 받은 경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숲이 일부가 피해받은 경우 열매 달리는 양을 줄여주시고 동해 피해로 인해 수세 약화로 인한 봄철 나무점 등 해충 방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와 꽃눈 피해 정도에 따라 착과량을 확보해 주십시오. 가지 정상, 꽃눈 대부분 피해 경우 수세 안정을 위해 착과량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 주시고 가지나 꽃눈이 부분적인 피해의 경우에 착과량 확보를 위해서 적화를 하시거나 적화 시기를 늦추어서 실시해 주십시오. 사과 동해 피해 사후 관리 대책입니다. 지재부, 숲이 상태와 피해 정도에 따라 재정식 또는 톱신 패스트를 도포해 주십시오. 동해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나무는 굴치하고 재정식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 가벼운 나무는 고사된 수피를 제거해 주시고 피해부에 톱신 패스트를 도포해 주십시오. 주간부, 나무 수세를 확인하시고 연면 시비를 통한 수세를 회복하시고 병해충을 예방하십시오. 피해받아 수세 떨어진 나무는 꼬치를 제거하여 결실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요소 0.3% 또는 사종 복비를 연면 시비하여 수세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점 트랩을 설치하여 나무점으로 인한 2차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십시오. 동해 피해 유관 감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상 조직과 피해 조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해입니다. 팔레놉시스 동절기 관리입니다. 팔레놉시스는 호접란이라 불리며 이 명칭은 꽃의 모양이 나비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열대아시아인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호주 북부와 대만 지역에서 자생하는 단경성 착생란입니다. 고온성 작물로 매우 두꺼운 잎과 굵은 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생육 저고는 주간에는 25 내지 30도씨, 야간은 18 내지 28도씨로 최저의 온도는 15도씨 이상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팔레놉시스 동절기 유묘관리입니다. 팔레놉시스는 동절기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생육 지연이 현상이 발생하며 유묘의 생육을 위한 영양생장기 적정 온도는 28도 내지 30도로 고온이며 화합 분화는 고온에서 억제되고 25도씨 이하의 온도와 단일 조건에서 촉진됩니다. 품종에 따라 저온 요구도의 차이가 있으나 겨울철 단일 조건에서 시설 내 온도가 2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어린 묘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어 꽃대가 발생함으로써 신초와 뿌리 발육이 지연되고 생육이 부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도씨 이하에서는 잎이 붉게 변하여 떨어지고 고사됩니다. 어린 묘에서 발생한 꽃대는 상품성이 떨어져 모두 제거해야 하므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게 됩니다. 팔레놉시스 유묘의 피해 예방입니다.
유묘의 화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온도 편차를 줄이고 27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 내 난방 시 베드 아래에 난방 파이프, 전기 온풍기 등의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물체에 안정적으로 여울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온 커튼을 활용하여 열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어린 묘에서 꽃대가 발생했을 때는 꽃대가 경화되기 전에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